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규제지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 분양시장 분위기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특히 일부 지역은 미분양 물량이 또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는 정부의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대한 요구 또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내에 투기 과열지구와 관련해서 조정 대상 지역도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의사를 지금 밝혔다라고 합니다. 시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또 나설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이 또 흘러갈지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된 이슈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가 먼저 이슈부터 전문가와 함께 체크를 해볼 거고요. 이후에는 두 지역으로 떠나볼게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는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에서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갈 곳은 서초구입니다. 서초동에서 상가 정보 전해드릴 거고 이후에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투자 분석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편한 곳으로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의 도움까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바로 이슈부터 저희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궁금증 안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이 부분 이분과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로 유명하신 분이시지요.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정부서부터 이제 도심 지역에 주택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밀도가 워낙 높은 지역이고요. 또 유입 인구, 또 유출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집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라든가 뭐 재개발 재건축도 포함되지만 아직까지는 재개발 재건축이 그렇게 뚜렷하게 규제가 풀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얼마 전에 뭐 재건축에 관련된 초과이익 환수에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발표가 되긴 했으나 뭐 그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 주택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게 되면 실제로 그 도심 주변으로 있는 인근 지역들, 특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다면 경기권 지역에 있는 어떤 주택 가격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 지역에서 벗어난 인구들이 워낙 또 경기 지역에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오르지 않았던 지역들까지도 정말로 가격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요 근래에는 뭐 6개월 정도 추이를 보고서 봤을 때는 그런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경쟁력이 떨어진 지역들은 집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추가 하락 영향들이 그만큼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중심권에 있는 물건들보다는 빨리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도심 주택 공급 정책을 또 어떻게 펼치고 있느냐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거 유형별 노후주택이 어떻게 되느냐. 노후주택을 이제 다시 개량 사업하는 것도 주택 공급의 하나죠. 새롭게 신규 택지를 개발을 하는 거는 외곽 지역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심 지역의 뭐 복합적인 또 개발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도시 또는 현재 복합 집단 주거지를 만들어주는 형태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이 소규모 개발, 대규모 개발을 봤을 때는 대규모 개발이 이제 당연히 신도시가 되는 거고요. 거의 뭐 3천 가구 이상 되는 부분에 뭐 1, 2만 가구가 들어가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들어간다. 이건 신도시로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방해 20km 안에 남양주라든가 과천이라든가 하남이라든가 이렇게 가까운 지역으로 이제 이유하는 이유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 지역의 가용 토지가 아무래도 서울보다 많기 때문에 그 토지를 이용을 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또 자리 잡는 데도 굉장히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는 도시를
조그맣게라도 개발을 하게 되면 큰 단위로 묶어서 뉴타운 사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조그맣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모아주택 뭐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조그맣게 주택들을 모아서 20, 30가구 뭐 한 100가구 미만 정도로 모아가지고 재건축을 한다거나 재개발 사업을 하는 요건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작은 규모긴 하지만 많은 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요.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 뭐 3종 이렇게 현재 실질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용적률을 상향해 줄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량 생산이 가능한 또 어떤 재개발 사업, 특히 이제 소규모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라든가 저층 주거지로 이제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숫자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노후주택을 가지고 이제 개량 사업을 해야겠죠. 뭐 기존에 있는 새 주택을 다시 허물고 지어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노후주택이 과연 얼마가 되는가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총 주택 중에 49.1% 정도가 20년 이상 된 주택이고요. 이거는 아파트, 주택 모든 주택들을 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30년 이상 된 주택이 현재 19.4% 정도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 주택 중에 절반 정도는 20년이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 다세대, 뭐 비주거용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현재 전체 51.5%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된 거는 거의 73%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독주택들이 실제적으로 저런 주택들이 재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또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노후화되는 노후주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아파트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또 얼마나 노후화된 주택 비율이 있느냐 보게 되면 42.7% 정도는 한 20년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30년 이상 된 것들이 한 10%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30년 이상 됐다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재건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통해서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서울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추가적인 물건 공급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건축을 또 노려볼 만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짜 단지, 현재 강남 지역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끝을 모르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공급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도 40.6% 정도는 현재 20년, 그다음에 30년 이상 된 것도 14.4%가 됩니다. 그리고 비주거용 뭐 현재 실질적으로 주택이 아니지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65.7% 정도는 20년 이상 된 어떤 비주거용 현재 주거로 쓰고 있지만 비주거용 용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저렇게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현재 도심 지역에 특히 서울 지역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대도시의 도심 지역에는 작게 개발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게 오히려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새로운 주택들 특히 이제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든 분양 물량을 통해서든 현재 뭐 매월 이제 분양 물량들이 공고가 되고 또 올해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이 얼마 되는지 발표가 되고는 있지만 주택 준공이라는 얘기는 입주 물량이죠. 입주 물량이 과연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2019년도 기준으로 51.8% 정도입니다. 51.8% 정도, 51.8 정도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거기에 수도권 지역이 26.5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폭이 없습니다. 거의 6.5에서 7.5로 왔다 갔다 하죠.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이 굉장히 용이롭지 못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물량들, 기존에 있는 조그맣게 개발 사업은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그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재개발 사업 지구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사업이 현재 입주가 되는 물량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강동 지역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거죠. 그런 것들 물량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물량 자체가 그만큼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인허가 실적을 보게 되면 인허가는 어떠냐? 허가를 받은 물건은 만약에 올해 해고를 받았다 한다면 2027년 정도 되면 입주는 가능한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입주 물량도 특히 이제 공급이 얼마만큼 되는가 공급량을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제로 2015년도를 기점으로 봤을 때 떨어지고 있습니다. 48.8%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지금 현재 3분의 2 정도가 떨어졌다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이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2019년도, 20년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입주할 물량이 그만큼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난이 더욱더 현재 가속화된 거고요. 해가 가면 갈수록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비율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도 현재 27.2%대까지 떨어졌고요. 서울 지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다 보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19년도 기준으로 5년 잡게 되면 2024년, 2025년도 입주할 물량인데 그 물량 자체가 현재 없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대출 규제와 현재 금리 인상입니다. 다른 추가적인 요인이 없습니다. 공급량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집을 사야겠다는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현재 실제로 사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수요자들은 그만큼 지금 현재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만들지 못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금리가 조금 더 인하가 된다거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 더 나아진다면 가격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무엇 때문에?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요.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은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재개발 사업은 추진 성향이 어떠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00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재개발 사업 지구 중에서도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이 얼마가 되는가? 실제적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원 비율과 일반 분양 물건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 물건들 굉장히 월등히 많죠. 그 중에 비율이 뭐 10%, 20% 정도는 임대주택 비율이 되는데 공급되는 임대주택 공급이 이제 7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1% 정도 늘어난 거에 그쳤고요. 거기에 최근 10년 사이는 12.1%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공공임대주택들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다는 얘기는 저렴한 주택에 현재 실제로 주거 안정은 그만큼 꾀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이런 부분은 누가 다 맡아서 했느냐? 민간의 다주택자들이 다 맡아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형태 비율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또 현재 실제적으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규제가 또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규제를 조금씩 풀고는 있으나 뭐 얼마 전에도 현재 120군데 정도 현재 재개발 사업 지구로 다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추가적인 규제 사항들이 많죠. 투기 억제책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 가격과 상관이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다 실제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건들은 뭔가 정확하게 목표가 잡혔거나 가시화됐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재개발 사업 주택 공급 현황도 실제적으로 재개발 사업의 주택 공급에 늘어난 효과들, 개발 전과 개발 후를 비교를 하게 되면 개발 전에는 현재 과거에 개발 전과 개발 후에 주택량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보게 되면 7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2.8배만 늘어났습니다. 거의 지금 한 40년, 한 50년 가까이 봤을 때 2.8배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이 늘어난 어떤 비율은 2배에서 한 3배가 안 된다는 얘기고요. 최근에는 2.2배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도표를 보시게 되면 서울 지역이 가장 나은 걸 보실 수 있고요. 경기 지역과 서울 지역이 가장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 지역, 특히 이제 서울 지역에 또 경기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집값이 연일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실질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추이와 연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개발을 앞둔 지역이나 30년 됐고 현재 어떤 기준점을 받아서 조합위원회가 추진된다거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년, 40년 된 아파트들이 기존의 새 아파트보다 가격이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 매매 가격과 연동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실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원 비율과 일반 분양 비율과 조합원 비율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현재 반반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임대주택 비율은 뭐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주택이 공급되는 현황을 보게 되면 현재 1.5배 이건 현재 8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그다음에 2010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1.5배 똑같은 배수로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충북 지역에 가장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서울 지역과 남은 기타 지역은 거의 1%대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건을 따진다면 물론 서울이 더 심각한 거고요. 이 조건을 따진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물량 공급된 비율은 미미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앞으로 개발 사업을 통해서 특히 이번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5년 동안 250만 가구로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은
현재 국공유지 차량 기지를 통해서 18만 가구, 공공택지가 142만 가구고요. 재건축 재개발이 47만 가구입니다. 그중에 수도권 지역만 30만 가구가 넘어요.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 이게 현재 전국적으로 10만 가구 중에 수도권 지역이 6만 5천 가구, 그다음에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이 20만 가구 전체에 수도권 지역이 13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탈 250만 가구, 250만 가구 중에 150만 가구가 수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한 물량이죠. 이 정도 물량만 5년 안에 공급이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집값이 현재 올랐던 부분, 뭐 떨어지지 않는 지역들은 계속 떨어지지 않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지역들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당연히 그런 지역들의 집값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세권, 특히 이제 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정비 사업을 하는 부분은 지금은 역세권 도심개발 복합개발 사업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지난 현재 서울시의 그 전에 정책에서도 보여다시피 역세권 추진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전철역이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철역의 생활 권역별로 역세권 분포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서울 지역을 현재 5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도심, 서북, 동북, 서남, 동남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중에서 봤을 때 도심권이 현재 실제적으로 보시게 되면 가장 생활 역세권 분포 현황이 가장 높게 형성된 지역은 동북권입니다. 싱글 역세권입니다. 전철역이 하나 있는 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이 동북 쪽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냐? 이거는 동남권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강남과 서초, 송파 이쪽 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트리플 역세권 있는 지역들이 더욱더 많이 인구에 밀집될 영향들이 더 크죠. 그리고 노후 건축물의 역세권별로 봤을 때 어떻게 됐느냐 보게 되면 싱글 역세권 지역이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 있죠. 도심권이든 서부권이든 동남권이든 따지지 않고 현재 노후 건축물 현황이 현재 싱글 역세권, 전철역이 하나 있는 지역이 더 많은 걸 보실 수 있고요. 2개 있는 지역보다 또 3개 있는 지역이 더 적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노후 건축물들이 그만큼 역세권, 특히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되면서 그 주변에 개량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이 그만큼 활성화되고 신축 공급 물량도 많아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전철역이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 간단한 이론으로 전철역이 3개 있는 게 더 나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지도 더 선호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철역과 또 이 지가 상승을 보게 되면 더블 역세권이 실제적으로 2018, 19, 2019, 20을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더블 역세권은. 그리고 트리플 역세권은 현재 6.7%대에서 다시 6.7%대로 다시 올라갔고 4.6에서 6.7%대로 가격이 올라간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싱글 역세권은 꾸준하게 6.7%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싱글 역세권과 현재 역세권 중심을 봤을 때 어떤 지역의 전철역이 개발이 되고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가를 따지는 거지 꼭 전철역이 하나 있냐, 2개 있냐, 3개 있냐 이걸 중요한 게 생각하지 않는다. 권역이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도심이 있느냐, 도심이냐, 서남권이냐, 동북권이냐 이걸 또 굉장히 딸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역세권에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청년주택과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년주택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민간 임대주택이 절반 정도 차지하고요.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 외에 공공임대주택을 현재 추가적으로 상한 용적률을 더 높게 형성해 주는 부분은 현재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여주면 됩니다. 임대주택 수로 늘리게 되면 당연히 용적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도 역승강장 350m에 나니까 초역세권이죠. 채 5분이 안 걸립니다. 2종, 3종 일반 준주거자, 근린상업, 준공업자 다 들어가는 거고요. 역세권 활성화 같은 경우도 실제 역승강장 250m 이내에는 상가 업무, 분양주택, 공공기업, 공공임대시설이 들어가는데 말씀드린 대로 공공임대주택 상가 오피스나 상한 용적률을 적용받게 되려면 실제적으로 공공임대 비율을 높이면 된다. 똑같은 공통점이죠. 여기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은 당연히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가겠지만 당연히 그중에서도 용적률을 더욱더 높게 되면 당연히 그만큼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전철역, 특히 도심 역세권, 특히 이제 도심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하는 방법은 빠르게 해결점을 찾지 않으면 현재 그 주변 도시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실제 도심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을 빨리 찾아야지 해법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세미나 안에서 이와 관련된 정보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세미나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가치 높은 투자처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정보로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해 있고요. 위치는 3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양재역에서 도보로 1분이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투자가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어떤 곳인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미 신축 완공된 바로 입주 가능한 물건이고요.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 도보 1분 거리면 더블 역세권에 앞으로 향후에는 트리플 역세권 됩니다. 1층상의 테라스까지도 별도로 있고요. 면적으로 따지게 되면 전용 면적이 99.31제곱미터에 30평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지가 6평 정도 되고요. 시세가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 정도, 대출을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세권 교통망 실제로 지속적인 임대 수요가 많이 만들어지는 강남대로에 위치해 있고요. 초역세권이고 1분 이내에 도달합니다. 다 개발허지라든가 희소성 높은 상업지,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내가 운영해도 상관이 없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면을 보시게 되면 현재 강남대로, 3호선과 신분당선, 더블 역세권에 향후에는 현재 양재역 역세권 개발 권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GTX 신호선이 들어가고요.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을 통해서 서초와 IC 구간이 또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강남 역세권 재건축 단지나 롯데 삼성부터 강남도로의 인근에 있는 빼곡한 업무 단지, 거기에 서초면 RNC 단지 같은 현재 전문적인 연구원 단지라든가 재건축 단지가 들비한 대치동 학원가부터 해서 강남 권역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한 입지적인 여건이 우수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역과 신분당선 양지역 이용할 수 있고요. GTX까지 이제 이용 가능합니다. 신동아 우성 무지개부터 재건축 단지라든가 롯데 삼성 서초 사업 이런 것들이 또 강남대로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대로에는 그만큼 각종 보험사라든가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즐비한 지역이고요. 또 현재 양지역부터 강남역까지 강남 업무시설 밀집 지역에 상업시설까지 또 연동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 젊은 2030 세대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강남역 권역과 양재 권역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만큼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몰려드는 지역이다. 또 현재 양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고 역세권 개발 사업이죠. 들어가 있는 지역이고요. 1차 지구로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초구청도 복합 개발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 현재 문화예술 공간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변화상이 또 앞으로도 보여지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그리고 양재 IC 주변으로 봤을 때는 현재 한 100만 평 정도 되는 규모의 현재 R&D 특구, 실제로 여기는 R&D 연구원단지, 대기업 연구원단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유동 인구가 많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TX 신호선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확정된 노선 공사하고 있습니다. 삼성역 다음 역이 바로 양재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4년도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개통 전 효과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또 이쪽 지역에 강남역보다 서초역까지 또 연결돼 있죠. 이런 것들이 그 주변 변화 때문에라도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자극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이고요. 5천만 원 보증금 월 400에서 450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대출 받으시게 되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현재 투자 가능한 초역세권이면서 앞으로 투자 가치 높은 상가였습니다. 네, 이 상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쪽도 갈게요. 이번에는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3분이면 만나보실 수 있는 초역세권이고요. 지금 이곳의 실제 투자가는 4,500만 원에서 6,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테헤란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장점 좀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 들어볼게요. 네, 테헤란로 최우세권이고요. 2호선 역삼역, 신분당선, 강남역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보 3부 이미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오피스텔이고 원룸가 1.5룸 구조입니다. 그리고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고요. 투자 금액이 4,500에서 6,500만 원. 초소액으로 가능하고요. 테헤란로 직장인 수요 또는 미래 가치 높은 수익률, 또 현재 토지 가격 상승 때문에 시대 차이까지도 볼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헤란은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 현대자동차부터 해서 영동대로 통합개발, 그다음에 현재 롯데타운과 삼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 대기업들이 이미 줄비하게 들어가 있는 지역이고요. 현재 신분당선 연장선이 또 개통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은 유동인구가 그만큼 폭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철역에서 강남역과 역삼역 딱 도보 3분 거리이기 때문에 초육세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테헤란은 아시다시피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은 지역의 유동인구가 그 지역에는 당연히 이 기업체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30 젊은 직장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혼자 사는 인구 비율도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당연히 상업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죠. 테헤란로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삼동이다 이런 최대 장점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 국제업무상업부터 역삼 선릉의 금융 IT 또는 삼성의 국제업무 마이스 관광까지 연결된 배치 산업벨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테헤란로 축에서도 가장 중심권에 들어가 있다. 가장 먼저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투자 효과도 굉장히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지역이고요. 르네상스 호텔은 현재 실제적으로 호텔과 업무 시설이 또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각 층마다 현재 기업체들이 이제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주한 기업체들 통해서 이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에 또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송파와 탄천부터 해서 한강 정비권역부터 현재 한강대 영동대로 중심으로 봤을 때 현대자동차 공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텔 판매시설 공연장까지 같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 공간 개발은 또 GTX A 노선, C 노선, 그다음에 KTX, SRT, GTX까지 연결되는 말 그대로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고 지하 공간은 실제적으로 보다 더 크게 방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미니 거대 지하 도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롯데체성 부지까지 현재 업무 지역 같은 용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업적 용적률들이 250에서 800%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토지 가격이 당연히 높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2억 8천만 원부터 4억 원까지 전세 가능합니다. 4,500에서 6,500만 원 투자 가능하고요. 2천만 원 보증금 금액 월 110에서 140만 원 정도 월세도 가능합니다. 예상 대출 금액이 2억 2천만 원부터 3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8,500에서 1억 2,500만 원 들어가는 초소형 오피스텔이지만 또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그런 물건입니다. 네,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또 눈여겨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 그리고 또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세미나와 관련된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아래에 가고 있는 번호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저희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높은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에 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부의 문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함께 만나볼 수 있는 곳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용두동이고요. 동대문구에 위치했습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위치는 다중역세권의 신설동 역하고 1호선 제기동역 역세권에 위치했습니다. 시세는 4억 2,200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대한 정보 이분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투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심사숙고해지죠. 사실은 최소의 금액 갖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을 또 꼼꼼히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과연 어디에다가 해야 될지 굉장히 이렇게 좀 혼선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서울 시내에서는 거의 우리가 공공재개발이라든가
또 모아주택이라든가 또 신속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발표들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고 지난달에 신속통합으로서 21곳을 발표가 된 곳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번에는 또 어디가 될까. 재개발이란가와 지금 현재 신속통합과 또 우리가 가로정비라는 그런 부분들은 그 내에 있는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조합을 설립을 해서 신청을 해야지만이 이게 발표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발표가 나고 나면 우리가 지구 지정이 되면 그쪽에는 우리가 거래하기가 좀 이렇게 힘들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이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이 된다라고 또 말씀들을 하시죠. 해서 지구 지정되기 전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어느 곳인가? 그래도 어디든지 투자를 한다면 서울 시내 저는 서울로 지금 현재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서울에서도 우리가 25개 자치구에서 과연 어디가 그래도 우리가 그 투자성이 있는지라고 봤을 때 저는 요즘에 동대문구라고 하면 천지개벽이 됐습니다. 이 동대문구가 청량리를 비롯해서 신설동까지 오는 그런 부분들이 청량리에 지금 현재 65층짜리가 건물이 들어가고 59층짜리가 들어가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전영동을 비롯해서 용도동을 비롯해서 제기동 이렇게 재건축으로 재개발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굉장히 수익성이 날 수 있는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고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동대문구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용도동입니다. 용도동도 지금 현재 역세권으로서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는 지구 지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동대문구 용도동은 신설동역에서 역세권입니다. 지금 현재 4분 거리에 있는 그 역세권인데 제기동 1호선 제기동역이나 신설동역에서 우이신설선이라든가 2호선이라든가 다 우리가 전철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세대이고 지금 현재 15세대에 달하는 그런 다세대인데 투룸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이 투룸이 우리가 그 전용 면적과 실사용 면적은 틀리죠. 전용 면적과 우리가 분양 면적은 또 틀리죠. 우리가 전용 면적에 대한 부분은 건축 허가가 나여 있는 그 가운데를 전용 면적이라고 하고 왜 베란다를 확장을 하고 그 옆에 조금의 공간이 있는 거를 확장을 해서 실상 면적을 만들면 실상 면적을 얼마만큼 잘 뺐느냐에 따라서 면적이 넓어지거든요. 굉장히 여기는 지금 이 회사 자체가 그래도 중소기업 중에서도 건설회사에서 오래된 건설이다 보니 그럴만한 기술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15평에 달하게 돼 있고 풀옵션입니다. 에어컨 2개에 세탁기 건조기까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인덕션이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세입자라든가 거주하는 신혼부부라든가 살기가 상당히 좋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전용 면적이 우리가 이렇게 넓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가격이 문제입니다. 요즘에 서울 시내에 가격면이라는 부분이 거의 어디 강남 상구는 5억 미만에 찾기가 힘들고 또 4억 미만에 찾기가 힘든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4억 5천이 안 되는 4억 2,200에서 4억 2,500으로 형성이 돼 있고 투자 금액은 4,200만 원입니다. 4,200만 원에서 4,500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청량리역 일대에 너무도 많은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겨냥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청량리역에서 제기역에서 용도역에서까지 오게 되면 앞으로의 미래 가치, 높은 투자 가치가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 1호선, 2호선, 경의선, 분당선, GTX, KTX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조금 더 경전철이 들어가면서 면목선이라든가 또 여기에 또 교통의 중심이죠. 앞으로의 여기 지금 현재 가는 그런 부분은 직장인들이 신설동역이다 보니 종로라든가 광화문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또 이렇게 우리가 시내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강남에 대한 부분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또 여기는 학세권입니다. 학세권에 대한 부분이 대학교들이 많아서 거의 한 15개 정도가 강북에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는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역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상승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되면서 예전에는 노후화됐었던 부분들이 좀 강조됐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자족도시로까지 변모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안고 있다라는 것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부터 설명 들어볼게요.
네. 입지는 우리가 이제 도심에서 역을 놓고 보면 서울역이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청량리역의 서울 도심의 큰 역사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서울역도 개발을 하고 용산역도 개발을 하는데 청량리역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65층짜리 건물이 올라가는 정도의 지금 5개 동이 올라가거든요. 이곳에는 지금 호텔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4개의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그 버금가게 지금 현재 이 주변에는 같이 어우러서 개발될 수밖에 없다. 어느 한 곳만 개발이 되고 이 주변에는 개발이 안 된다면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으로 너무도 많은 차이가 날 것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어우러서 같이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주변이 지금 현재 토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보면 이 주변에 이렇게 대학교도 있고 한양대학교도 있고 여기 고려대학교도 있고 직장인들과 여기에 또 뭐 강남이라든가 또 내지는 뭐 이렇게 그 종로라든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입지 조건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전철이라든가 또 내지는 이런 부분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학세권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1년에 3만 명이 지금 현재 졸업생이 배출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옆에 보면 여기에 지금 현재 시장만 재래시장만 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 대기업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고 또 중소기업이라든가 상인이라든가 여기에서 양념시장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또 황학시장이라든가 동대문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여기에서 직장인들 또 내지는 여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상인들 이런 분들로 인해서도 수요가 상당히 많고 하루의 유동인구가 거의 한 40~50만 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복잡한 아주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 호재로 들어가면 지금 용두동은 또 내지는 제기동은 또 청량리 전농동은 너무도 많은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균형 촉진 개발로 인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주변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수산시장도 있었고 또 청가시장도 있었고 또 내지는 이게 청가시장 외에 그래 다른 그 뭐 배추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옆에 경동시장과 한방산업특구지정에 대한 부분들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도 아주 그냥 판자촌 같이 되어 있는 1층에 다는 그런 재래시장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이 되고 여기 지금 용두동에 재개발을 하고 있죠. 재개발하고 제기동에도 지금 여기 재개발을 합니다. 신설동역에도 용두동에 지금 현재 재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지금 현재 이쪽은 노후도가 넘기 때문에 노후도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는 차근차근 어느 누군가가 설립을 해서 이곳에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주민들이 하면 서울시에서는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도에 지금 현재 68%에 됐던 그런 부분과 또 여기 우리가 그 노후도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현재 좀 약간 낮춰졌죠. 모아로 가면서 그래서 50%까지도 본다라고 하니까 충분하게 이쪽도 미래로성으로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렇습니다. 지금 65층짜리 호텔, 쇼핑몰 또 내지는 아파트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전농답심리 뉴타운을 들어가서 여기도 지금 현재 개발 호재가 돼서 발표가 난 그런 상황이고요. 또 종부청가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발표가 나서 이렇게 59층짜리 주상복합으로 아파트가 내년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전농답심리 뉴타운도 역시 마찬가지로 8,500세대가 지금 현재 개발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버스라든가 지금 현재 이렇게 전철이라든가 KTX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청량리역에 지금 현재 12개의 노선이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의 버스 노선도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시외로도 갈 수 있고 경기도도 갈 수 있고 또 내지는 그 시내 중심으로도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더욱더 GTX 노선이 지금 현재 청량리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되고 동북선 견전철도 지금 현재 왕십리에서 가는 그런 부분에서 한계동까지 지금 현재 2025년도에 개통 예정에 있고요. 면목선 역시 마찬가지로 청량역을 거쳐서 신내역
신내역까지 가는 그런 부분들, 신내역에서도 여기가 구리까지 넘어가는 그런 지금 현재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면에 보면 투룸으로 되어 있는데 4억 2,200에서 4억 2,500인데 전세가 높습니다. 그래서 3억 8천 예상하면 실투자 금액 5천만 원이 안 되는 4,200에서 4,500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미리 가치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장점 잘 체크하시고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 주세요. 02-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지역도 갈게요. 이번에는 성북구 장이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구역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곳은 6호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돌고 지역과 인접해 있네요. 실제 투자가는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북구에 가시면 이제 재개발을 하고 있는 곳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사업에 있어서 탄력을 좀 받은 곳이 13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곳에 대한 설명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뉴타운입니다. 성북구. 서울에서 제일 큰 은평 뉴타운, 왕십리 뉴타운보다도 더욱 큰 장이 뉴타운이죠. 이 장이 뉴타운은 15개 구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현재 56만 평에 달하기 때문에 미래가치 지금 현재 13구역 내에 들어있는 지금 현재 다세대를 말씀을 드리는데 7년 만에 다시 재개발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장이 뉴타운이라고 하면 성북구입니다. 이 성북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재개발이라고 해도 지금 현재 뭐 조합 설립이 됐나? 아니면 여기 진행이 됐나? 여기 조합 설립이 됐고 여기가 확정이 떨어졌다면 지구 지정이 됐다면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 매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무주택과 지금까지 5년 내에 지금 현재 그 분양을 받지 않은 사람, 주택 임대 입주권을 받지 않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가능하지만 다주택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3구역 내에 7년 만에 부활되는 지금 현재 구역이고요. 여기가 지금 6호선 들고진역에서 지금 현재 13구역 내에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인데 투룸인데 이곳에 지금 현재 건물은 장점이 있다면 모두가 다 베란다, 테라스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장점입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은 거의가 테라스를 있는 거를 원하는데 굉장히 이 테라스도 면적이 넓어서 충분하게 이용하는 데 가용하고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풀옵션이고요. 풀옵션은 에어컨 2대, 또 냉장고 세탁기, 또 거기에 인덕션, 여기 하나 더 추가된다면 아일랜드 기타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지금 현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9.9에다가 대지 면적이 7.1입니다. 대지 면적도 나름대로 상당히 있고요. 실제 면적은 15평에서 1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실에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성북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지금 현재 4억이 안 된다라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분양가거든요. 분양가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지켜봐야 될 거는 피가 붙어 있는 거를 떨어질 거를 생각을 하는데 이 분양가에 대한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다. 올라가면 올라갔지 해서 3억 6천에서 3억 9천을 본다면 투자 금액이 전세는 2억 4천 정도, 2억 5천 정도 해서 투자가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면 충분하게 재개발을 얻을 수 있는 입주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다세대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여러 번을 말씀드려도 장이 뉴타운의 13구역에 있는 부분은 아파트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가는 그런 지금 현재 재개발에 지금 기대가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이동은 성북구 장이동은 사실은 숲세권입니다. 꿈의 숲이라는 바로 옆에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숲세권을 같이 어우러서 살 수 있고 역세권에 대한 부분은 동북선이 2025년도에 지금 현재 개통이 된다면 바로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학세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강북 쪽에는 말씀드렸듯이 대학이 많죠. 15개가 넘는 그런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날 수 있는 수요 상당히 많아서 좋고 편리하게 지금 생활의 인프라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백화점, 병원 이런 거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그냥 빌라 사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죠. 하지만 여기에 지금 빌라를 산다라고 하면 다세대를 산다면 어떠한 이슈가 있느냐? 재개발이라는 겁니다. 재개발의 이슈가 있는 거 들어가는 건 절대 우리가 수익성을 우리가 배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개발 또 내지는 GTX 노선에 우리가 GTX 노선에 가는 곳에다 투자하라라고 말씀을 한참 했지만 GTX 노선이 C 노선이 강운대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강운대역 자체도 지구 단위로 인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재개발이라든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또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투자 가치 충분하게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에 대한 호재뿐만 아니라 교통개발 호재까지 함께 안고 있는 곳이네요. 자, 그러면 바로 입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장이 뉴타운 내에 들어있는 13구에 있는 다세대를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지금 전철이 6호선이 가고 있습니다. 상월역이라든가 둘 곳을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지역입니다. 도보로는 약간 시간은 갑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강북선을 타고 역세권이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더 드리고 1호선에 대한 부분도 석계역이라든가 강운대역이라든가 4호선에 지금 현재 미아 삼거리역에서 가는데 여기서 지금 바로 넘어온다면 뭐 롯데 백화점이라든가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는 대형 마트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곳에서 살면서는 별 불편함은 없다. 또 내지는 우리가 교통방에 대한 부분도 내부순환도로를 타고서 부부간선도로를 타면 바로 우리가 강남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30분이면 온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시내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회화를 거쳐서 종로를 거쳐서 또 시청을 충분하게 30분 내에 우리가 접근성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버스 노선이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해도 충분하거든요. 버스 타고 출퇴근하는데 종로와 을지로 태교로 또 여기에 광화문 시청 서울역까지도 충분하게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침 출근 시간에도 버스 노선으로 가기 때문에 사통팔달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보면 우리가 개발 호재 넘어가서 이렇게 지금 현재 15개 구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펜스 치고 지금 현재 지금 한참 굉장히 지금 현재 여기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11구역에 대한 부분 또 내지는 13구역에 대한 부분 11구역에 대한 부분만 지금 조금 민간으로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들은 지금 현재 14구역이 관리 처분이 올 12월 달이면 거의 나서 보상이 나가고 이주를 한다면 도로 하나 놓고 지금 현재 이 도로 하나 놓고 여기 13구역이거든요. 제일 큰 13구역입니다. 96,000평에 달하는 면적을 지금 현재 13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노후도라든가 또 내지는 동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좀 늦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신축이 있는 그런 부분들 노후도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빼고 나머지에 있는 부분들만 가지고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한 번에 하려면 이것도 조금 시간을 끌어지니 가로정비로 해서 가로정비 13-1, 13-1, 13-4, 13-8, 13-7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조합 설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미 추진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있는 안에 들어있는 다세대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시내 접근성 좋고 여기 경복선이 들어가면 강북선 들어가면 역세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렇게 56만 평이 넘는 이렇게 지금 현재 15개 구역의 장이 뉴타운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강운대역에는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GTX 노선이 지나가고 물류센터가 들어가면서 여기 49층짜리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높은 건물이 올라간다면 여기 지금 강운대역 쪽에 지금 현재 간다면 같이 어우러서 자족형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GTX 노선이 지금 현재 강운대역을 지나간다라고 했죠. 해서 여기에 지금 현재 장이 뉴타운이 있다면 어우러서 같이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여기에 또 우리가 청량리를 가서 또 환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GTX 신호선 지금 이제 있고 동북선이죠. 동북선이 지금 현재 왕십리역에서 상계역까지 가는 부분들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 지금 현재 개통을 예정을 하고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된다면 우리가 여기에 입주권을 받아서 아파트 되기 전에는 충분하게 여기도 지금 현재 건축이 준공이 나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강북
저기 동북 간선도로가 상당히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죠. 우리가 그 천이라든가 안양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뭐 르네상스처럼 변하게 그렇게 지금 아주 럭셔리하게 공원화시키면서 된다라고 하는데 지상과 지하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도로가 가기 때문에 강남까지 논스보로 가면 거의 한 2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가격을 놓고 보면 지금 현재 투룸인데 3억 6천에서 3억 9천이고 전세가 2억 4천이면 실투자 금액은 1억 2천에서 1억 5천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까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음 시간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